그때 내가 병원에, 저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해갖고 있었어. 병원으로 전화가 왔는 게라. 그래 내가 병원을 이제 아버지 냅두고 이제 밤중에 몇 시나 됐다 모르지. 이래서 하면서 나한테 말을 하려고 해도 와 이러노 어째서 이러노 막 이래서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대연동에는 그 수술을 못 한다 해서 박이 쪼개졌다 하더라네. 뒷국제가 쪼개지는 게 철도를 맞아갖고. 그래갖고 봉생병원으로 이제 결국 갔는데 밤에 병원에서는 100명이 하면 3명이 살까 말까 못 산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라. 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우리 아들 영전을 메고 그 텔레비에 나오면 그래 나오더라. 영전을 메고 저쪽으로 못 들어가지. 우리는 우리의 전주교 믿은 게 전주교 묘지 갖다 묻어놨거든. 그래 참 그래 애를 쓰고 이랬는데 우리 아들이 밤에 그래 놓은 게네. 우리가 말하지만 숨은 죽음이 됐는 게라. 숨은 죽음이 되놓은 게네. 참 이 진상규명이 안 됐다 이가. 내 돈 같은 거 이런 거는 바르지도 않아. 이름만 유공자도 되고 진상규명이 됐으면 나 좋겠다. 이 나라 끝까지 우리 아들 이름을 나부끼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장나요. 6월만 닥치면 내가 아유 요리 원소다리다 내 원소다리다. 지금 세상에는 우리 아들이 이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노. 쟤는 민주운동만 해놓고나 참 저래 죽었은 게네. 내가 은통하지 뭐. 다른 사람은 그래도 이걸 모르지. 민주화가 어떤 것도 모르고 지금 세상에도 나쁘다고 욕하는 놈도 있어. 그래 너는 다 몰라서 그렇다. 좋은 일 있을 때 보고 싶고 뽑고 너도 좋은 일 있으면 이래 좋긴데 싶고. 그래. 이제 나쁜 일 있을 때는 뭐 생각이 안 나도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그래서 생각이 나고. 그렇지 부모라고. 하늘나라 가서 하느님하고 잘 살아라. 뭐 하느님 옆에 가는 게 제일 좋지. 그 부산 상고 앞에서 이제 그 붙고 서기로 붙고 이제 그 뛰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외치면서. 국제증권 물러가라 하면 부산 상고 앞에서 이 기름으로 덮으시고 그래 있다 카대. 우리는 못 봤는데 그래가 저 백병원에 그때 누가 데리고 갔는가 그래가 절에 갔다가 나는 오고 진짜 거기서 붙들리 들어가고 이랬는가 때 그래가 집에 오니까 하여튼 저기 그 붙들리 백병원에로 가고 없더라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백병원에 가서만 했지. 아이고 그때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박종철 여사 있지 않습니까? 박종철 여사, 이재준 여사, 그리고 이제 영국에 들어가니까요. 집안으로서는 이제 이 자부심이 있지. 그래 한편으로는 그 영국이가 불쌍하면서도 큰 일을 했다. 뭐 이래 생각해. 참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영국이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나에게는 그 6월이 아스팔트가 뜨겁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중앙선으로 인도를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물결처럼 아스팔트를 흘러가는데 그때 가슴이 그건 표현할 수 없어. 너무나 뜨겁고 그래 하는 거 체류탄도 겁 안 났어요. 내 앞에서 타타타 떨어져 나가는데 그 맺고 눈물 그것도 참을 수 있었고 우리 국민의 주권을 말하고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 눌려 있었던 거를 뱉을 수 있었던 거, 그게 이 실록만큼 눈부셔서 열사가 아니어도 사람만 있었으면 친구 동지들처럼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쉬워요. 언어학과를 했으니까 언론계 있지 않았을까? 하고 싶은 말 하고 그 참 참기 힘든 건 빨갱이라는 말 처음으로 이거 고문이다고 소리를 질른 지 삼촌 집 그 마을에까지
이 사복 이 사람들이 깔려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을 검문 검색을 하면서 심지어 간첩팔이를 하고 독재시대 때는 피를 먹고 민주주의가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켜내는 비와 바람, 해살이 자연을 돌보듯 우리는 그 끈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런 생각. 저는 부산의 민주시민협의회, 부민협의라는 그 단체의 초기 멤버예요. 그 단체에서 이제 그런 시위를 계속 주도적으로 만들고 시행하고 또 그것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과정에 이제 저도 거기 있었죠.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지역에서 이제 동지들을 규합하고 연결하고 그 6월 항쟁 이전에 뭐 박종철 군 그 고문 사건, 그다음에 이한열 군 사건, 그다음에 권인숙 양 성고문 사건 이런 것들이 6월 항쟁 직전에 쭉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런 사건들에 분노하면서 계속 데모를 했죠. 계속 데모를 하다가 이제 6월이 된 거죠. 그것이 6월 항쟁이고. 근데 6월에 전체 민중의 이제 폭발적인 그 시가지 대규모 시위 상태가 되면서 6월 항쟁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 사실 데모는 뭐 그 전부터 계속 데모를 했었죠. 하얀 옷을 입고 하얀 헬멧을 쓰고 이제 그 곤봉을 든 백골단이라는 악명 높은 집단이 있었고요. 이제 경찰과 함께 경찰도 이제 뭐 여차하면 이 데모하는 사람들을 이제 찍어서 이제 어쨌든 경찰서로 계속 막 옮기는. 그래서 뭐 하루 데모하고 나면 막 몇백 명이 경찰서에 막 넘쳐나는 굉장히 좀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들은 어쨌든 걸리면 엄청나게 두드려 맞으니까 저 역시도 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고요. 제 아내는 그때 제가 두드려 맞는 모습을 보고 막 실신하고 이랬거든요. 거의 뭐 우리 동지들이나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두려움, 폭력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어쨌든 절체절명의 어떤 사회를 바꾸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데 두려움 가지고는 또 안 되죠. 그래서 뭐 박터지게 싸운 거죠.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이 권력의 체제, 이 체제와 권력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모순을 만들어내고 한다는 거죠.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저항의 정신, 이것은 그때도 유효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거나 의료에 문제가 있다거나 주거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복지에 문제가 있다면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저는 좀 더 그 활기차게 싸우는 시대 뭐 그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유지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선배로서 뭐 막 훈계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내 스스로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삶이라는 게 그 싸움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노무현 변호사님께서 왜 운동권물, 인쇄물들은 좀 일반 인쇄물처럼 좀 깨끗하게 할 수 없느냐.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좀 만들자. 그 당시에는 컴퓨터로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화공대지라는 게 있었어요. 마분지 같이 조금 두꺼운. 그게 저는 전동 타자기로 그 여성, 청년, 노동, 뭐 종교 이런 쪽에 많은 원고가 올라옵니다. 학생들. 그러면 낮에 올라온 거를 저희도 이제 저녁에 작업해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쇄 쪽에도 좀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넘기면은 이제 옵셋 인쇄물이 신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몇만 부 나오는 걸 지하철 타갖고 이제 배포를 하고 모금통도 들고 돈도 좀 얻고 그래가 이제 국민운동본부에 이제 모금통하고 들라주고 저희들은 이제 비로소 자러 갑니다. 그래 그 당시 이제 그 홍보팀들이 가진 별명이 바퀴벌레였어요. 원고가 오면은 내용은 전동타자기로 친다 하지만은 제목은 그 당시에 이제 급하면은 성냥개비를 뽑아가 이제 잉크로 이제 해갖고 굵게 손글씨 잘 쓰는 친구들이 또 제목을 쓰곤 했지만 아무래도 식자가 있어야 되면은 이제 수동 식자라고 있어갖고 그거는 요 중앙동까지 이제 인쇄골목까지 와서 쳐야 됩니다. 이제 군고구마 뭐
뭐 이렇게 이 식자집에서 오해하지 않는 그런 거를 굵은 글자로 큰 글자를 다 치가와가 전동 타자기로 쓴 그 본문 위에 그 신문처럼 이 빈칸에 이제 수동 식자를 딱 제목을 붙이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즐거웠던 추억들도 있어요. 뭐 어느 선배는 머리카락 빠진 것까지 다 손에 쥐고 가가 머리카락 한 개씩 얼마씩 계산을 해달라고 경찰서장한테 달라들기도 했고 많이 맞았지만은 뭐 굉장히 즐겁게 보내기도 했죠. 이제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 시민들이 거의 다 같이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뭐 어떤 물리적인 힘도 저희들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때. 청년들 이야기하면 정말 미안하고 고맙죠. 정말 그 일터를 향해서 삶터를 떠나는 청년들한테는 미안고 어렵지만은 부산에서 그걸 버티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정말 고맙고 지역의 어떤 그 반란, 지역의 지역민들이 정치 주체로 나서는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자기 차이와에 만족하지 않고 그 외부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특히 그 소수계층들을 위해서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몸으로 실천하는 분들하고 연대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좀 아까 전에 6월의 정신하고도 좀 맞닿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 항쟁 때 이제 행식군 상임집행위원이라 하면서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이걸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실제로 현장에서도 우리 대중들하고 같이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이제 시위를 하고 그랬었죠. 가끔 격렬한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좋았던 경우는 우리 예를 들자면은 부산시장 앞을 지나갈 적에 뭐 시장 상인들을 비롯해서 부산 시민들이 이 뭐 온갖 그 당시에 뭐 현금도 주시고 그 다음에 담배도 주시고 김밥도 주시고 말이죠. 굉장히 그 현장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고무되고 정말 뿌듯하고 그랬었죠. 6월 18일 날 자천동 오바브리지에서 깨지고 이제 우리 그 부민협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11시 가까이 됐죠. 이제 군인들이 강주처럼 투입된다는 그런 말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하늘에서 막 비행기 소리가 나고 뭐 헬기 소리가 좀 나고 그랬어요. 뭐 별다른 방법이 없죠. 군이 투입되면은 틀림없이 이제 뭐 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저항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두고 보자 그랬는데 군은 투입이 안 됐습니다. 아마 군이 투입됐으면은 강주와 같은 비극이 안 생겼다는 보장은 없죠.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이제 동경이고 희망이었죠.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게 동인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분노가 생기면은 급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인권이 이렇게 짓밟히는 부분도 있고 인간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칫 그동안의 민주주의도 우리 모든 국민이 감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해지면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자유와 평화와 평등의 이 민주주의 이 가치를 정말 고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잃지 않도록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 다시 말하면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한테 그런 노력을 부탁하고 싶군요.
저는 6월 항쟁 당시에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이었습니다. 가톨릭 센터 농성이 시작되면서 이제 부산 지역 시위는 이 전체 시위대가 가톨릭 센터를 중심으로 왔다가 다시 흩어지고 이 서민에서 가톨릭 센터로 진출했다가 여기서 다시 영원을 하고 다시 이제 서민으로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여기가 거의 상징적인 그러한 농성 이 대표적인 시위 중심지가 된 거죠. 부산에서 광주로 다시 퍼져나가고 다시 광주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다시 열기가 다시 피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워낙 많은 시민들이 이제 성원이 답지해서 이 밥을 계속 김밥을 갖다 주시고 이 먹을 것 또 음료수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이 시위를 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가자 가톨릭 센터로 밥 먹으러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6월 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농성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농성을 어떻게 하냐면 이 농성조를 다 서로 편성해서 시간마다 어떤 조는 이기 나와서 이 시민들 상대로 선전 활동을 하고 또 밑에 내려가서는 또 다른 개별 활동을 하고 6월 19일 가량에 실제로 이제 저기 김해에 이제 공수 여단이 들어왔다는 이런 첩보가 들어옵니다. 실제로 나중에 저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걸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그걸 다시 확인해 보니 이 지역의 특수 사단이 거기에 배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왔다는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첩보가 돌면서 실제로 이거 전열이 약간 좀 흔들렸습니다.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여학생들은 일단 내보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이제 다시 토론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쨌든 여기서 길말을 내자. 이제 여기서 죽더라도 여기서 죽자. 이런 의견이 다수여서 계속 농성을 이어나갔던 거죠. 가톨릭 센터 농성은 6월 22일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기점으로 이 전국적으로 다시 체류탄, 이 추방, 운동의 날, 다양한 이것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6월 29일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죠. 단순한 이제 이 간접적 대의제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민주주의 방식들, 헌법 국민 발안제, 또 그리고 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우리 말을 듣지 않거든, 또는 이제 이 지자체장이 이제 우리 의견과 대립되는 그런 것을 할 때 소환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라든지 다양한 직접 참여 민주주의 요소들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민주주의를 더 성숙시키는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 볼 수 있겠죠. 민주 시민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일상에서 민주주의의 요구들을 더 확대시켜 간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의 이런 참여나 연대의 폭을 넓혀 나가는 이런 일들을 벌여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6월 항쟁 때는 가톨릭 센터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농성센터는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길에서 가두 시위를 하던 중에 가톨릭 센터 앞으로 가게 되었고, 아마 당시에 박성훈 신부님께서 그 가톨릭 센터 문을 열어주어서 그때 거기에 그 부산 지역 학생들이 같이 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톨릭 센터에 아마 그 신도님들 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김밥이다, 물이다, 이런 여러 가지 구호품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 당시로서는 그 시민들의 지지 이런 것이 지금과 다르게 굉장히 고맙고, 그리고 또 책임감으로 그렇게 기억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오히려 저희 세대들보다도 유럽이나 미국에 대해서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믿음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파심으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항상 나의 작은 일이, 그리고 그 나의 생계가
비록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사회에 참여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시작의 그 조직의 중요한 부분이 공동체에 대한 봉사고 공동체에 대한 이익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잘 염두에 두고 행동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남편과 같이 그때는 같은 학우였지만 동아대학교에서 시가행진을 하다가 국제시장에서 위로 쫓겨서 하여튼 가톨릭센터로 같이 들어가게 되어서 가톨릭센터 정거농성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새벽이었는데 저희가 시민에게 드리는 거를 제가 여하고였고 또 목소리에 호소력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가 시민에게 드리는 거를 읽게 되었는데 가톨릭센터 앞에 철문 앞에는 거의 경찰과 군인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에게 애국 시민에게 드리는 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경찰들의 눈빛 그 다음에 같이 옆에 있는 동료들의 눈빛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톨센터 정거농성 당시 흔히 말하는 운동권 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총학생 일을 하다 학생으로서 정당하게 정의에 대한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 때문에 가톨센터 정거농성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사회의 지식인, 우리 사회의 이렇게 학생들이 해야 될 역할 이후에 저는 계속 여성 운동이나 여성 인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 이후도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유구랑쟁이 있었던 이렇게 정의로운 그런 생각들이 계속 살아가는데 하나의 철학이 되고 생활에 저의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역할은 아니고 수많은 시위대의 한 명이었죠 그냥.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뭔가 우리 사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해 1월인가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시고 또 그해 3월, 4월, 5월에는 제가 다니던 동아대학교에서 학원 민주화 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학원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도 학원의 민주화도 사회의 민주화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 6월 10일 날도 오전에는 동아대학교 하단 캠퍼스에서 1만 명 가까운 학생들과 함께 학원 민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기말고사 시험 거부 투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전에는 그 집회 마치고 오후에 우리 다 같이 남포동으로 가자. 그래 나왔죠. 6월 10일 여기 국제시장 사거리에서 모였을 때는 수만 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평소에 제가 시위하면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많은 학생들이 그때는 그게 너무 많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민주주의의 봄이 어쩌면 올는지 모르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했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제는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우리 앞에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 늙어갈 때나 변함없이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데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때 그 정열과 용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겠으나 나이가 들고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복무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또 하고 계속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제가 한 일은 이 부산 지역 신발 공장 노동자들에게 그 당감 성당 등지에서 저녁마다 풍물이나 탈춤 그리고 민요, 노동가요 등을 가르치고 노동자의 권익을 같이 공부하고 또 노동자의 조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6월 9일 날 이한열 열사가 이렇게 체류탄에 희생되고 6월 10일부터는 전국적인 이제 가투가 벌어지게 되었죠. 역시 저희들도 그때부터는 야학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저녁마다 야학 노동자 동지들과 또 문화야학 팀들과 함께 야간 시위를 참여하고 또 엄중하게 됐지만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이 학생들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이 화이트 칼라 그리고 저녁에는 노동자들이 합세한 대단히 두려웠지만 또한 그 뜨거운 6월 태양 아래에서 아주 어쨌든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축제의 장소이기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철권 통치 아주 무서운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조차도 이렇게 막아냈고 대단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너희들 100명만 모이면 내가 앞장서서 데모하마 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셨고 또 비아냥거리고 아무리 해봐라 세상이 바뀌는가. 그런 비아냥 속에서 87년 정말로 뜨거운 수없이 많은 시민과 학생과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를 어쨌든 풀어나가고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조금씩 성장하듯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87년 6월 저도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 87년 6월은 이 땅의 민주화를 가지고 왔고 그 역사의 반동을 막아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의 힘 역시 6월 항쟁의 정신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월 항쟁이 본격적으로 되기 저 이전에 가톨릭 신부님들이 전부 다 가톨릭 센터에서 전 신부가 다 단식을 했었어요. 그걸 하다가 5.18 사진전하고 그 다음에 6월 항쟁에 그냥 그 본부처럼 꾸려져 가지고 광주 5.18 사진전 그거 하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계엄군 들어오면은 바로 총칼로 바로 죽인다던데 광주처럼 우리한테도 그러면 어쩌지라는 이 두려움이 와 무섭기는 무서운데 누군가 하기는 해야겠고 지금은 내놓을 수도 없는 정말로 지금은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누가 볼까 봐 무서울 정도로 막 그런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신부인데 이렇게 칼로 이렇게 난자당한 뭐 이런 사진이라든지 길에 막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그게 발로 밟고 있고 막 총을 머리에 대고 이런 사진이라든지 또 어떤 남자 사진은 약간 머리는 장발이었는데 머리가 이게 두개골이 막 터진 사진 뭐 그런 거라든지 그거는 우리가 막 한동안 막 토를 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 사진 그 보면서 또 보러 오는 사람들도 정말로 막 울분을 터뜨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광주 항쟁 사진은 그 온 시민들 입에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6.25 항쟁 때 아이들한테 보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교육이 됐던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부분은 아이들한테도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아이들이 지금 30명 가까이 있는데 그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근데 들어오면서 애들이 박근혜를 감옥으로 박근혜를 탄핵하 막 이래서 우리가 막 우리끼리 막 씩씩 웃었거든요. 야! 그 대통령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잘못했잖아요. 애들이 그거를 노래를 만약 삼행시처럼 한동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는 저 교육이 이 어렸을 때 또 그렇게 느꼈던 거는 대부분 다 어느 뭐 상황에 위기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 오면 그게 또 기질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그런 걸 체계적으로 어쨌든 잘 잡아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기억에 87년 6월 10일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건 그날 저희 학교에서 그 학원 민주화 관련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참여하고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은 서면에서 부산의 모든 대학들이 다 모여서 그 호원철폐 독재타도 집회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를 마치고 다 같이 나가자라고 해서 그 연산동에서부터 양정 로타리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행진을 하고 그 양정 로타리에서 합류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서면 로타리까지 걸어간 거죠. 근데 걸어가는 도중에 이제 계속 외쳤던 구호가 호원철폐 독재타도였어요.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훌라송. 네,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정말로 그때 서면 로타리 주변에 있던 빌딩에서 모든 직장인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빌딩을 쳐다보면 막 이 손 흔들어주고 넥타이를 벗어서 막 흔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빌딩에서 휴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네, 휴지가 떨어지고 초코파이가 떨어지고 치약이 떨어지고 우유도. 지금은 남천동에 있는 KBS가 그 당시에는 그 초량에 있었거든요. 그 KBS 앞에 멈춰서서 이제 돌을 던지고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왜냐? KBS가 뉴스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준 게 뭐가 있냐. 그 당시에 KBS 뉴스를 땡전 뉴스라고 했어요.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정권의 입에 맞는 뉴스만 전해주는 뉴스, 어용 뉴스다. 그래서 저는 6월 10일부터 그 6.29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날마다 서면, 남포동, 학교에서 그 6월 항쟁의 한가운데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그 6월을 보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경찰이 체류탄 쏘면 진짜 체류탄 그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체류탄 쏘면 막 도망 다니잖아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골목에서 식당 하던 아줌마들이 숨겨주고 하던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움을 누를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삶에 있어서 6월 항쟁의 경험과 그때의 기억은 사실은 제 삶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시대를 지나서 이 민주주의를 말 그대로 시민 스스로가 체득하고 시민 스스로가 민주주의 발현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질적으로 세화해서 내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시민으로서의 그 자기 주체성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